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결혼한 지 7년 된 아들들 엄마예요. 오늘은 저희 부부가 마음고생하며 살았던 지난 세월을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소개로 만나 결혼하기까지 참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옛일을 떠올리니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었거든요. 아버님이 요양병원에 계셨기 때문에 상년회 전에 처음 뵌 시댁 식구는 형님 내외였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성실하게 하면서 살아가던 평범한 사람이었고 장사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첫마디가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하는데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동생의 아내 될 사람에게 묻는 질문치고는 참 직설적이고 예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남편에게 난 지금 다니는 직장 다니면서 그냥 살 생각으로 당신을 만난 거다. 왜 내 직장을 포기하면서도 이 결혼을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게를 물려받을 수가 없다며 울먹였습니다. 남편의 형, 그러니까 아주버님 때문에 제 남편은 어릴 적 트라우마가 심했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폭력적인 형에게 쥐어사는 형국이었죠. 저는 직장 다니는 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쉬면서 아이를 키워놓고 다시 일하려고 했는데 아버님이 하시던 한식집을 형님이 물려받아 하시면서 키워놓은 본점을 저희도 같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힘들게 키워놓은 가게를 그냥 넘겨줄 수는 없다며 잘라 말했습니다. 어찌 보면 가압을 잇는 거고 일은 배워야 하니 나쁜 제안은 아니라는 것도 이해가 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형과 같이 일하는 것도 두려워했고 저 역시 낯선 가족들과 일을 평생 해야 한다는 사실이 겁이 나는 것 마찬가지였죠. 저와는 동서지간인 형님은 어려운 집 장녀로 자라서 돈에 대한 집착이 강했습니다. 식당도 당연하게 아주버님 명의로 하고 있었고 2호점에 대해서는 저희 차례가 아닐까 생각했지만 친정동생을 염두에 둔다는 말이 솔솔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믿음이 가지 않아서 처음부터 선을 긋고 싶었지만 일단은 남편이 하자는 대로 아주버님이 하는 식당에 출근을 하면서 일을 배웠고 진짜 손목이 부러질 정도로 일을 했어요. 힘들게 살면서 억울한 일도 많았고 감정이 상하는 일이 허다했지만 꾹 참고 좋은 날 올 거라는 희망을 갖고 열심히 장사에 매달렸습니다. 단체 손님이 오면 주방은 진짜 숨 넘어갈 만큼 바빴고 저는 카운터도 보고 주방도 챙기면서 땀을 비우듯이 흘렸어요. 그때 제 동서인 형님은 뭐 했냐고요? 식재료 공수해온 거 다듬으시고 창고에 소분해서 넣어두시는 일을 했어요. 물론 그 일도 중요하긴 하죠. 딱 눈에 봐도 일을 쉬엄쉬엄 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제 가게도 아니고 아주버님 계신 곳에서 뭐라고 한마디 할 순 없었죠. 하루 종일 12시간 넘게 손님 상대하는 저도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남편과 아주버님은 주방에서 내내 있었고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저는 예상조차 못했습니다. 워낙 바쁘고 숨 쉴 수 없을 만큼 긴장된 곳이었으니까요. 그래도 핏줄인데 잘 챙겨주겠지 싶은 생각뿐이었죠. 설마 했는데 옷을 벗겨보니 여기저기 멍투성이에다가 조리도구로 맞은 자국이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여보, 사실대로 말해봐. 무슨 일이야? 야, 누가 그랬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무슨 소리야? 알아듣게 말해. 남편은 말없이 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하러 나가는 게 너무 무섭다면서 다 그만두고 새로 다른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설마 이거 아주버님한테 맞은 거야? 그러자 남편은 더 크게 괴성을 지르며 우는 거예요. 그제서야 알았죠. 남편이 학대를 당하면서 일을 해왔다는 것을. 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전 일단 증거를 잡아야 했기에 남편을 다독여 조금만 더 참자면서 다시 식당에 출근을 했습니다. 우리의 몫을 꼭 찾아서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눈치를 챌까봐 전 더 나긋나긋하게 형님 부부를 대했고
남편도 최대한 숙이고 들어가라고 했어요. 지금 폭발해서 싸움이라도 나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증거를 잡기 위해 참는 동안 저와 제 남편은 피가 마를 정도였죠. 그러다가 알게 된 것이 새로운 지배인이 형님의 친정 동생이라더군요. 성별이 달라 닮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엔 친동생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워낙 손님이 많기도 했고 아주버님도 허락한 샤안이라 별 문제를 삼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전 느낌도 좋지 않고 이호점을 동생에게 넘긴다는 얘기를 예전에 들어서 지배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게 되었죠. 그렇게 지켜본 지 석 달이 되어갔습니다. 남편은 점점 뭔가 마음이 나빠져서 정신과 가서 진료를 받게 되었고요. 결국 일을 쉬기로 했습니다. 전 남편이 아파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아들 둘은 아직 어려서 어린이집과 학원을 오가는 동안 근처에 사시는 이모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석 달이 지나면서 매출은 늘어야만 했는데 오히려 점점 줄어드는 기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줄어든 건 아닌데 줄 서서 대기까지 하면서 먹는 손님들이 늘 있는데 매출이 생각보다 적은 것이었습니다. 제일 의심받았던 저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2달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입원 치료까지 받고 병원비도 많이 나왔는데 제가 직장마저 잘린다면 이건 최악이었으니까요. 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님이 계시는 요양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비가 계속 미납이라면서 해결을 해달라는 겁니다. 형님 댁과 저희가 반반씩 내서 병원 업무가에 송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가보니 계속 연체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전 이 모든 사실을 터뜨리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물러설 필요가 없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참고 살았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군요. 때는 드디어 다가와 그날이 되었습니다. 2호점 공사가 마무리되고 준공일자가 얼마 남지 않은 명절날 그 가게의 명의가 아무도 모르게 형님의 친정 동생 앞으로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전 쇠약해진 남편과 함께 그나마 건강을 회복하신 아버님을 휠체어에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형님 부부와 친정 동생까지 자리에 앉았을 때 전 TV 화면을 켰어요. 저희는 일할 때 개량 한복을 입고 일하는데 지배인이 팁을 받으면서 저고리 안으로 돈을 넣는 게 CCTV로 다 찍힌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심받을 때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CCTV를 돌려보면서 알게 된 거죠. 손님이 음식을 드시고 난 후 계산을 한 것과 실제 매출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그것까지 제가 다 적어서 아버님께 보여드렸습니다. 비록 말씀은 잘 못하시고 어눌하시지만 장부를 읽자마자 아주버님께 내던지셨습니다. 미친 것들. 너희들 무슨 짓을 한 거야? 처남, 지금 이거 사실이야? 당신 어떻게 된 거야? 아주버님은 분노가 솟구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처남이라는 친정동생은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울기만 하더군요. 전 요양병원 입원비를 병원에 송금하지 않고 빼돌린 장부를 아주버님께 드렸습니다. 병원에서 계속 전화가 와서 제가 모자란 금액을 내고 있었다는 사실도 말씀드렸고요. 너희 둘 쌍으로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병원비까지? 잘못했습니다. 저희 집이 너무 어려워서 부모님 모시느라. 여보, 그게 아니라 내 말 좀 들어봐요. 됐어. 필요 없어. 당장 여기서 나가. 어서! 형님은 친정동생이 빼돌린 돈을 다시 받아내고 형님이 동생에게 이호점을 물려주기로 한 약속은 없던 걸로 하셨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죠. 그렇게 이호점은 저와 제 남편이 운영하기로 했고 남편 명의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이 그러시더군요. 그동안 내가 미안했다. 고생 많이 했고 재수 씨하고 한번 제대로 운영해봐라. 내 다리 한쪽 같은 그런 중요한 곳이다. 부탁한다. 라고요. 저와 남편은 그 후로 2호점 가게 사장이 되었고 어려운 시절을 잘 참고 이겨낸 만큼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도 넓혀가서 아이들 독방도 하나씩 주고
이제야 숨을 쉬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얼굴을 꼬집어 보기도 합니다. 그 일을 배우던 시절, 의심받던 시절, 정말 너무너무 지옥 같고 힘들었는데 정말 지금은 행복합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약을 먹고는 있지만 점차 좋아지는 모습입니다. 차라리 아주버님과 떨어져서 일을 시작하니 남편도 숨통이 트이는 모양인지 훨씬 나아 보이더군요. 저는 그동안 고생하면서 참아준 남편과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갈 생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